법사의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검찰은 지금 스스로 검찰을 해체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적은 다름 아닌 바로 검찰이다. 검적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죽었습니다. 검찰이 조종을 울렸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하늘이 놓여서 몸뚱이 전체를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 스스로 명을 제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비단 지금만이 아닙니다. 검찰의 흑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BBK에 대해서 무죄를 발표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옵셔널 벤처스 인수 및 주식 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하였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달리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 조작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명박 BBK 주가 조작을 털어주는 검찰의 장면입니다. BBK 광운대 동영상에서 BBK는 내가 설립했다. BBK를 설립했다. 그런데 내가라는 말이 없다. 주어가 생략됐다. 이런 허무맹랑한 희대의 코미디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BBK와 이명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이명박은 무죄라고 강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다시 검찰의 모습과 견줘보면 흡사가 똑같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를 당했을 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때 박종철 열사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전두환 정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 조작되었다라는 것이 폭로되면서 전두환 정권은 몰락했습니다. 검찰의 흑역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또한 검찰의 흑역사의 한 장면이고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 무기 선고받고 징역 살고 그랬습니다. 검찰이 털어주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 5.18, 12.12 군사 쿠데타도 결국은 단죄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오늘 영장 청구조차 안 했다. 사실상 수사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 아니, 그냥 봐주기 했다. 무혐의, 불기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경로 의존성의 법칙대로 그대로 갔다. 그 날짜를 어제 택한 것은 손 없는 날, 길이를 어제 그냥 택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검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주가 조작, 이 사건은 돈의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최은수는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자료조차 23억을 벌었다. 그럼 정당하게 벌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김건희, 최은순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법적으로 벌었는데 김건희, 최은순만 합법적으로 벌었다는 겁니까? 검찰은 주가 조작 사건의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 그리고 김건희, 최은순이 돈을 23억이나 벌었다라는 점은 교묘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공범들이 확실하게 말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범죄 혐의자들이 부인하면 검찰은 네, 맞습니다, 범죄 없군요, 석방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여러 파티 진술 세미나 같은 거 안 합니까? 구형량거리 왜 안 합니까? 별건 수사 왜 안 합니까? 다른 사건은 잘도 하더구만. 범죄 혐의자들이 그러면 범죄를 부인하지 인정하겠습니까? 네, 받아쓰기로 탈탈 털어줘요. 자, 그리고 JTBC에서 단독 보도한 피의자는 지난 조사에서 권오수가 김건희가 있는 자리에서 수익의 30-40%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사실인가요? 김건희가 있는 자리에서 30-40%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주식, 주가 조작 공모하는 현장을 이렇게 검사가 조사를 해놓고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문맹입니까? 그리고 권오수 통정매매 98회 중 47회가 김건희 계좌가 이용당했어요. 수익도 창출당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이용당했고 수익이 창출당했다면 윤석열 정권도 몰락당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요? 보수법으로 치면 타짜입니다.
90년대 IT 주식해가지고 수십억 벌었다잖아요. 그거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이창수 검사장도 주식 잘 못한다면서요. 자, 그리고 태광 주식 참여했고요. 우리기술 작전주 참여했고요. 김건희가요, 장애 블록딜까지 했대요. 블록딜이 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그래서 배웠어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증권사 직원 검찰 진술 조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자고 했던 것 같다.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고 뭐예요? 7초 만에 서너 단계를 거치면서 매수 매도 주문이 계약이 체결된다고요?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받읍시다. 12시에 7초의 기적이여 일어나라. 도로사 시절부터 주가가 왔는데 의원이 돼서 결론이 나게 했는데 이 끝이 아니다. 자, 자, 됐어요.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입니다. 이것보다 빠른 속도로 매수자, 매도자 손가락 움직여서 전화하고 서너 단계 전화하고 7초 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7초 만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정령 하늘은 노에서 그 몸뚱이를 태운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BBK 동영상 결국은 단죄받았습니다. 검찰 후환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지난 5월 16일 날 취임하면서 한 말 생각납니까? 저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제가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부패는 성역이 없다. 비리 세력에게 빈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제 비리 세력 반칙으로 검은 돈을 13억 9천만 원이나 부정 취득한 부패 세력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불기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건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고 하고 공범들이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 알았다고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기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엄정한 검토 결과는 마치 김건희 여사가 고용한 변호사, 로펌 변호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 검사가 몇 명이시죠? 지금 220여 명쯤 됩니다. 네, 200명이나 되는 변호사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해서 변호하고 야당 인사들과 언론인들은 기소하는 파렴치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에 판결된 주가 조작 사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인데요. 저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가 조작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공범들이 그 알았다고 하는 진술이 하나도 없더라도 시세 조정에 공모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자, 이 판결에 비유해서 제가 물을게요. 김건희는 왜 갑작스럽게 거금을 들여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 시작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공범들 중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김건희의 공모 사실을 입증하는데 장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사의 부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셨죠? 안 한 거 맞죠? 네, 그런 사실은 없는 네, 겁니다. 그런 사실 없죠. 그런데 이 사건 가장 중요한 쟁점이 권오수와 김건희 피의자 간의 의사소통, 의사교류, 시세조정에 대한 공모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압수수색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많은 간접 증거들에 비추어서 그거 왜 안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왜 안 했습니까? 그걸 안 하고도 지금 수사 제대로 했다고 발표하는 겁니까? 수사 부실이에요. 수사 이렇게 하고 뭘 제대로 했다는 거야, 2년 반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이 정부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수사를 제일 잘한다는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휴대폰, 주거지, 컴퓨터 압수수색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도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주거지,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저희가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증거를 무엇이 확보했습니다. 임의적이에요? 피의자가 범행 부인하고 있는데 언제 임의적으로 수사했습니까? 저희가 카톡도 전부 확보했고 무슨 카톡? 피의자 김건희 카톡 확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의자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카톡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그 피의자 최재형 김건희가 어떻게 의사 연락을 하고 범행을 했는지 휴대폰 필요하잖아요. 압수수색이.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어요. 7만 8천 원 가지고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130번. 저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거예요.
명품백 관련해서 중앙지검장한테 묻습니다. 당시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원석 관여하지 말고 용산과 중앙지검이 소통하고 있다. 이거 용산 대통령실하고 소통했습니까? 중앙지검장?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왜 이렇게 났습니까? 그러면 명품백 조사할 때 누구하고 소통했습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으로 하여금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전 보고하셨나요? 총장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규칙 위반이죠. 어떤 부분이 검찰 사무 보고 규칙 위반이잖아요.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품백이에요. 저 사건은 지금 사전 보고를 규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사건은 피의자 조사할 때 규칙은 또 중요한 사건은 피의자 조사할 때 사전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대상 사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사건이 중요 사건이잖아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요.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는 정확하게 그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사무보고 규칙을 위반하셨어요. 직무유기고 이거 어떤- 보고하지 못하게 하셨으면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 수사 결과를 나중에 책임을 지세요. 답변 자,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앙지검장이 사건 처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렇게 수사하시면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 보세요. 오늘 1% 더 올라갔어요. 63%입니다. 중앙지검장이 사건 하고서 총장은 가치를 지키고 비난은 제가 받겠다. 비난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비난을 본인이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검사들 2,300명을 데리고 본인이 어떤 비난을 혼자서 받고 검찰을 책임집니까? 이런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됩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슨 비난을 받아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 누리면 그만이지.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해주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받았습니까? 대답하세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엉망으로 부실 수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저는 불기소한 제대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사건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해요. 압수수색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압수수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폰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사는가? 조선일보 김창균 주간의 칼럼에서도 어제 스트레스 받는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서도 정신병 날 정도다.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 잘하면 영부인님 해요. 그런데 역대 고려 2조 이런 중전마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당나라 측천무후 아니냐, 조선시대 장희빈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고수여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사 잘한다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 행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을 재산신고 3천만 원 안 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검찰이 남을 수사하는 전주지검장 박영진 검사장 다이아몬드를 재산신고를 1,000원에 했어요. 제가 그 재산신고한 다이아몬드 내가 1,000원에 사자 말 안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검찰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계약도 안 하고 공사했다고 하는데 이 간접비리로 지금 구속 기소된 경호처 간부의 공소장을 자료 요구를 했더니 대검에서 하는 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안 준다. 대검도 지배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빨리 그 기소장을 내놔라. 이렇게 좀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찰총장보다도 더 높은 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면은 되겠느냐? 자료 주라.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대검에서도 중앙지검에서 안 준다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박지원 의원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지검장 네. 이게 사실입니까? 대검에서 요구해도 중앙지검에서 자료 제출 안 합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거 어떤 바로- 착오요? 저희는 그 공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아마 익명화 처리해서 대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대검에는 제출했습니까? 제출했습니다. 그럼 대검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뭐요 그러면? 처음에 아마 그 대검에 요청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기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출을 안 했다가 최근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대검에. 그러면 네. 지금 즉시 제출할 수 있죠?
제가 바로 하여간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예,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해서 무혐의를 정리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번 발부했는데 그것이 다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했는데 기각당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 2021년에 코바나 컨텐츠 협찬 관련한 영장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언론 보도가 MBC에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정말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지침대로 서울중앙지검이 수년이 지난 뒤에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냈다. 이렇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거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영장을 냈었는지, 휴대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그리고 계좌 추적 등, 그리고 최은순 여사가 회장이 다 딜을 해놨대,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얼마 밑으로 다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녹취가 다 나옵니다. 이 녹취가 나오는데 최은순에 관해서 휴대폰 압수수색했는지, 그리고 최은순 집 압수수색했는지, 최은순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 컴퓨터 압수수색했는지, 이거 안 해놓고 압수수색했다고 어제 발표했다면 이거는 허위사실이고, 그리고 대국민 사기극이고, 다시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저도 지금 어제 MBC 단독으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압수 영장 기각됐다더니 검찰 청구조차 안 했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MBC 보도가 맞습니까? 검찰 발표가 맞습니까? 이창수 증인.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 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형식적이란 말 빼고 네, 청구 안 했잖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네. 왜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거짓말.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탄핵 청문회하고 법무부에 대한 국감대에 의해서 지금 세 번째 자료 제출 요구인데요. 2023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박상훈 쌍방울 이사, 박상민 전 쌍방울 회장 수행비서의 수원지방검찰청 출입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수원지검이 이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수사 예약과 진술 세미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나눠서 말씀드리면 그 출정 자료는 자료 생산 기관이 수원구치소고 저희는 사본을 전달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내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검찰 추석 자료는 그 이화영 피고인 항소심이 이달에 끝납니다. 그리고 어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판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은 자료는 조심스러워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지검장님, 예. 뭐 여러 가지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있는 것이 있는 대로 드러나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영향을 끼쳐야죠. 있는 자료를 감추거나 없는 자료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그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미쳐야죠.